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 산업 전망에 대해서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이슈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1년 디스플레이 산업은 패널 업체들의 수익성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뷰가 예상이 됩니다. 2년 내리 이제 하락되어 왔던 이 수익성의 변화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하락했는데요. 이거는 결국 TFT LCD 패널 가격의 하락과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언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IT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TV 수용 패널까지 가격이 급등하는 구간에 이제 올라왔고요. 이게 결국 패널 업체의 마진을 확대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내년에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제 TFT LCD 패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수요가 이제 여전히 견조할 걸로 보고 있고, 이유는 올 한 해 미뤄졌던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들이 내년에 몰려 있기 때문이고요. 한국 패널 업체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또한 수급단에 되게 타이트하게 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슈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 패널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OLED 출하 전망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패널 출하하고 출하 전망을 보시면 올해 2020년은 2019년 대비 패널 출하량은 이렇게 좀 완만하게 이제 하락되는, 원래는 이거보다 더 급하게 하락될 걸로 봤었는데 이 스마트폰 출하량처럼요. 근데 패널 출하량은 생각보다 덜 빠졌습니다. 이유는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언택 수요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때문에 패널 업체들에 대해서 스마트폰 패널 구매가 선구매로 많이 땡겨갔던 부분들이 있고요. 화웨이가 제재당하는 바람에 중국의 세컨티어 업체는 이제 오포, 비보 같은 업체들이 또한 스마트폰 패널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스마트폰 출하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못했는데 패널 출하는 생각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결국 2021년에 가면 우리가 재고에 대한 부분들 좀 고민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재고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에 스마트폰의 수요가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 재고부터 소화하고 나서 신규 패널 출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스마트폰 출하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OLED 쪽 출하를 한번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 기준에서 지금 플렉서블 OLED 기준은 올해 한 1억 7천에서 이제 1억 8천만 전 정도 이제 저희가 추정하고 있다면 내년에는 이게 2억대 좀 넘어가는 수준으로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삼성과 애플과 관련된 물량 이제 변화들이 좀 있겠는데, 리지드 쪽으로 보시면요, 중저가 패널 채용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올해보다 패널에 대한 출하는 늘어나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중국 OEM 향으로 수요들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특정 이제 모델과 특정 부품에 대한 변화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요 부품에 대한 부족 이슈예요. 올해도 참 예상치 못했던 부품 중에 하나, 쇼티지가 일어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편광 필름입니다. 이 편광 필름이 2020년 보시겠지만 이게 파란색 선은 공급 QOQ, 그러니까 분기 성장률이고요. 빨간색 선이 수요에 대한 분기 성장률인데 지금 2분기에 코로나 때문에 수급의 차질이 벌었지만 이 부분조차도 저희가 수급 밸런스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공급의 증가가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를 못 따라갔긴 했지만 여전히 밸런스 영역이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3분기, 올해 3분기 부분은 쇼티지로 계속 이어지는 구간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편광필름을 만든 업체는 되게 이익도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년 그림에서는 지금 4분기의 비수기 효과 때문에 수요의 성장이 좀 약한 그림이 전반적으로 편광필름 수급을 좀 완화시키겠지만 내년 이제 1분기, 2분기 보시는 것처럼 편광필름은 다시 쇼티지로 넘어갈 가능성이 저희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투자 측면에서 보면 20년, 21년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입니다. 뭐냐면 이제 장비 관련된 투자를 패널 업체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거는 기존의 LCD뿐만 아니라 OLED도 동일하게 빠지는 그림이다 보니까 장비 업체에 대한 투자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패널 업체 간에 좀 이제 구조조정들이 있으면서 주요 패널 업체들의 전략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한쪽은 대면적 OLED에 대한 기회를 보고 있고 또 한쪽은 미니 LED라는 새로운 컨셉으로 시장 장악을 노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엄 레벨에서 지금 WOLED라는 OLED 이제 대면적 패널에 비교해서
지금 이제 미니 LED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인 의미에서 미니 LED, 그러니까 픽셀을 대신한 미니 LED의 코스트는 지금 OLED에 비해서는 거의 2.5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성을 따지기 어렵다. 그래서 미니 LED는 한번 선행적으로 시도를 하겠지만 그게 기존 프리미엄 시장에서 메인으로 올라오기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패널단의 수급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가 상반기까지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주는 것처럼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렉서블 OLED가 올라가고요, 중저가 OLED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PI 첨단 소재나 덕산 네오루스와 같은 업체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부품 쇼티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를 들린 건 평강 필름이지만 드라이버 IC 같은 경우에도 쇼티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강 필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삼성 SDI라든가 드라이버 IC 쪽에 이제 주요한 업체인 실리콘웍스까지 같이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투자 부분들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2021년 한 해는 조금 보수적으로 계속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2021년 연간 전망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고 몇 가지 이슈를 좀 모았습니다. 첫 번째 장표를 한번 보시면 전기차 판매량 및 이제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 수용에 대해서 저희가 2025년까지 장기 추정을 한 데이터입니다. 잠깐 보시면 2020년 이제 전기차 판매량은 저희가 올해 280만 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210만 대였기 때문에 올해는 생각보다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실 이거보다 약할 걸로 봤는데 분기에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전기차 성장 판매량은 상당히 좋은데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될 것은 2025년까지 저희가 예측 가능한 시점을 좀 확장해 보면 1200만 대, 그러니까 침투율로 따지면 지금 한 3.5% 레벨에서 14%까지 침투율이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림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부분들도 보더라도 2021년 기준에 저희가 이제 60에서 80까지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위는 기가와트하기 때문에 좀 전기차 대수하고는 비교해 보시면 좋겠지만 이 그림들이 2025년까지 971기가와트하고까지 올라가는 아주 성장성이 유의미한 시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슈 중에 저희가 몇 가지 이슈 중에 뽑아본 게 글로벌 EV 정책 환경 변화인데 가장 주목할 부분들은 유럽에서 저희가 WLTP라는 좀 새로운 제도를 가지고 범칙금이 시행되는 첫 해입니다. 2021년이.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뭐냐면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사 12개를 이제 뽑아본 건데 이게 전체 점유율의 96%를 차지하니까 대부분 설명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업체들의 2019년 데이터, 20년 아직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19년 데이터 기준의 CO2 배출량이 122g이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유럽 내에서 이거를 킬로미터당 몇 g으로 낮춰줘야 되냐면 95g으로 낮춰줘야 됩니다. 근데 자동차 제조사별로 소형차 만드는 데가 있고 중대형 만드는 데가 있기 때문에 무게를 감안해서 산정된 게 이제 97g 정도 평균치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계산해 보면 한 제조사 자동차 판매사당 어느 정도 페널티를 내야 되냐면 27억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원화로 따지면 3.3조 원 정도, 3.5조 원 정도를 페널티로 납부해야 되는 부담감이죠. 이게 사실 2020년 올 한 해 유럽의 전기차 판매를 크게 키웠고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메탈 가격입니다. 메탈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2016년과 18년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급등을 했죠. 저희가 얘기하는 메탈이라 얘기하는 거는 배터리를 구성하는 리튬, 코발트, 니켈과 같은 주요 소재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올해까지 메탈 가격은 내리 빠졌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기 그림을 펼쳐놓고 보면 안정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오른쪽으로 올해 들어와서 메탈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니켈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40% 정도 올랐고요. 내리 빠지던 리튬조차도 지금 바닥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내년에 어떻게 움직일 거냐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겠냐. 만약에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물론 급등, 16년과 18년처럼 급등할 거로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 메탈을 쓰는 양극재 업체의 판가 상승, 그
그리고 이 양극재를 써야 되는 배터리 업체의 판가 상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기차의 성장과 더불어서 물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 판가 상승까지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림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3개월 전에 열렸던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내년에 거의 후폭풍처럼 다가올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중에 이제 가운데 요게 이제 배터리 팩 가격의 절감을 테슬라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하나씩 원 바이 원으로 이제 보여준 건데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배터리 업체 또는 넌 테슬라 진영, 테슬라가 아닌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이 부분들이 달성 가능한지를 볼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주가들이 급등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56%의 배터리 팩 가격 하락을 의미하는 것들은 아마도 어떤 업체도 이게 쉽게 넘어가지 못할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 부분들을 따라가거나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배터리 데이 말고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 것 중에 저희가 보고 있는 게 기가 텍사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올 연초에 이제 언급을 했고 이미 7월부터 착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 1분기나 2분기 정도 완공이 될 텐데 재밌는 거는 이 기가 텍사스의 부지 면적이 2000에이커고요. 부지 면적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지 면적을 절반을 자동차, 절반을 배터리로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기존의 미국 공장의 자동차 조립 공장이 프레몬트 공장이라고 있는데 이게 3배짜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몬트 공장이 연산 50만 대 캐파니까 적어도 기가 텍사스에서는 150만 대 물량을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기가 네바다의 캐파보다도 역시 3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배터리를 어디서 구할 거냐? 이제 고민이 되어야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프레몬토에서부터 베를린까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베를린은 아직 완공 안 됐습니다. 올해 연말에 완공이 되는데 내년에 미국의 기가 텍사스까지 올라오게 되면 기존 배터리를 가지고 환산해 봤을 때 이게 80기가와트아워 정도 되는데 여기에 거의 더블링업, 그러니까 2배 이상의 배터리가 수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기존 배터리 업체는 상당히 중요한 그림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내년 21년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된 투자이들은 EV 판매 확대와 기가 텍사스라고 만약에 우리가 확정하게 되면 거기서 쓰는 소형 원통형 셀 만드는 업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게 LG와 SDI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배터리 대해서 언급된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되면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소형 원통형 2개 업체뿐만 아니라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비엠을 좀 같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메탈가 반등이라고 아까 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양극재 업체도 좋고 배터리 업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양극재 업체를 같이 보시고 거기다가 여기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제가 표시해 놨지만 하이니켈로 가면 갈수록 수명에 대한 부담이 됩니다. 배터리 수명. 그 수명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로 첨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배터리 데이에서 언급한 공정의 변화를 만약에 얘기한다면 공정에서 자동화 장비에서 많이들 좀 이제 협업하고 개발하는 스토리가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자동화 업체인 SFA 엔지니어링까지 같이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에 대해서 21년 연간 산업 전망과 그 다음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